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2군 활성화가 돼야 되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전에 2군 시합을 뛰고 7시에 나와서 그 선수가 다시 1군 시합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선수 수가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1군과 2군이 정확하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불상사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2명 뛰게 됐을 때 국내 선수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 입지를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냐 하는 것이 KBL에서 아니 하나쯤은 뭔가는 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외국인 해서 국내에 3년 계약하면 자기 팀에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KBL의 총재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 자기가 와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포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지만 이것을 풀어줘가지고 지금 이 마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자랜드가 원하면 다시 갈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 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선수 쿼터 확대가 이제 일단 국내 선수한테 위축이 되는 건 물론인데, 근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한 6라운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6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국내 선수가 위축되는 걸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라운드 정도는 국내 선수만 가지고 한번 그 라운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지금 유작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국내 선수만 가지고도 뉴질랜드 대표팀이랑 경기할 때 한국 대표선이랑 할 때 관중이 꽉 찼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라운드 정도를 국내 선수한테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외국인이 빠지고 그러면 국내 선수들이 그 위축되는 게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 밖으로 찾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매년 프로 KBL이 출범하고 나서는 매년 그 17명에서 20명의 선수만 거의 다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선수, 대학 선수들이 위축되고 이러는 거는 극히 드물지 않나. 예를 들어 프로 가는 선수가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제도 변경을 위해서 마음들을 조금 국내 선수한테 활용을 된다 그러면은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유재. 그 밥그릇 지키기 위한 부분은 없지는 않겠죠.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내 선수 밥그릇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국내 선수 기량과 수준 높은 농구를 보여주는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재미도 있긴 하는 게 사실이고, 또 무조건 외국인 선수 규정을 늘리거나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국내 선수 전반적인 기량 향상, 또 인적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 이런 투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제 국내 선수의 그 인프라가 너무 적고 선수 아까 박준호 감독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준비돼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완성돼 갔을 때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외국인 선수가 질적으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 농구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합 가보면 뭐 5명이 게임 뛰다 5반씩 퇴장당하면 정말 스카우트 전문가가 그냥 옷 벗고 나가서 게임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뭐 5대4, 5대3까지 하는 경우도 그렇게 허다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여자, 뭐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니까 다 아는데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워낙 선수 인프라 구성이 사실 너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불과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저희가 좀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여자 농구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다시 살아남고 이 여자 농구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현장에 있는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조금 생각하고 좀 기술적으로 이런 걸 더 열심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단점을 다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 제도라는 것은 한 명이 뛰나 두 명이 뛰나 이제는 이 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보는 거죠. 다만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 장밋빛 희망을 품고 이렇게 이제 농구 여기 이번 시즌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기 하락이라는 그 불명예를 얻었다고 그럴까요? 농구인으로서. 이제 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은 KBL의 총재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행정 능력 이런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 동부하고 이 모비스하고 챔프 2차전에 김주성 선수 자유투 1구 쏘고 선수 교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시켰거든요. 물론 감독관 그 퇴장도 있었고 4강전에 동부 전자랜드전 파울 9개 제기해가지고 6개 파울 인정. 어떻게 보면 그것이 승부가 그것 때문에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L은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조선에서 이것을 지금 포럼을 하는데 이게 봤을 때 지금 농구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능한 우수인을 찾아서 여기에 이 개입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KBL의 그 이거를 또 잘못 얘기하면 무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농구인이 아니더라도 조금 농구인 우수한 인력을 찾아서 이 내년 이 다음 시즌에는 여기에 참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유소년 농구를 지금 KBL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KBL에서 과거에 그 대표팀 관리도 김남기 감독이 하다가 사표 내고 봉급 실권 타다가 오리온스로 이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KBL과 대한농구협회의 어떤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도 나왔지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기기 위한 농구를 하다 보니까 기본을 무시하는 농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KBL을 이 김동완 감독하고 저 후보 노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해설도 하고 농구에 관여를 하지만 좋은 인력들 왜 기본을 충실하게 가리킬 수 있는 KBL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구 습관의 경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거를 확실한 유소년 농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저변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태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뭐 트라이아웃이다 자유 경기에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트라이아웃의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뽑고 싶은 선수를 못 뽑는다는 겁니다. 자기 팀에 맞는 그런 선수를 뽑아와서 팀의 색깔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목구구식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수를 데려와서 경기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그 감독들의 이제 감박 감독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적으로 자유 스카우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기가 팀에 맞는 선수를 좀 데려오는 거고요. 우리 팀에 슈타가 붙어서 슈타를 데려와서 한번 그 팀의 색깔을 맞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 가장 그 바람직한 현 그 외국인 제도는 자유 스카우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외국 가면은 유럽도 항상 외국인들이 미국인 선수들 한 2명 이상을 각 팀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전부 트라이아웃이라는 제도를 안 하고 갑니다. 그냥 선수들에게 자기 그 이제 유로바스켓에서 나오는 그 스태츠만 보고 뽑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개인 뭐 팀의 스카우트를 활용해서 뽑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좋은 선수 좀 그 뭔가 좀 보여줄 수 있고 우리 국내 선수들한테 좀 배울 수 있는 농구하는 게 조금 어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하고 정말 그 배구한테 결국은 이 농구가 이렇게 열세인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자유 경쟁이 왜 좋으냐? 이게 지금 삼성의 레오와 지금 OK저축은행의 지금 시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수준이 높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게 OK저축은행하고 삼성하고 배구 시합을 하게 되면 시청률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아마 농구 시청률이 0.3 정도 나오면 그 배구가 한 1%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자유경쟁이 필요하냐면 외국인 선수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구단마다 어떤 이제 경제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자유경쟁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자유경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유재석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이상적인 외국인 선수 제도, 대안, 뭐 이유 이제 이런 건데 저도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자유계약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는 거고요. 뭐 이유야 뭐 많이 말씀드렸고 드래프트의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신 자유계약제 도입을 하더라도 한 명 보유에 한 명 출전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한 명 보유에 한 명 출전이 되면은 이제 40분을 다 소화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상 문제나 체력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쿼터 조절을 해주는 거죠. 예. 쿼터 조절을 3쿼터만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2쿼터만 뛰게 한다든지 쿼터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선수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레오나 그 시몬의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몬 같은 선수는 NBA 마이클 조던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뭐 당연히 신치용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가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레오라는 놈이 2년 차까지는 말을 잘 듣다가 3년 차가 되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예전에 다른 팀에서 쓰는 용병을 망친 아이를 데려다가 다 성공을 시킨 감독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은 다 성공한 케이스고 레오도 데리고 2년을 다 우승을 시켰는데 요번에 이제 워낙 센 놈이 들어와서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3년 차가 되니까 얘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밀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구단과 감독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농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배구야 워낙 네트쇼크 종목이기 때문에 기량이 확실히 나타나지만 농구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농구는 NBA 출신 데려와 아무리 그렇다고 저희가 마이클 조던 그 밑에 언질에서 노는 애 데려오는 건데 걔 데려온다고 해서 뭐 여기 실질적으로 뭐 PBL 프로농구 뭐 오랫동안 리그 운영해 왔지만 NBA 때부터 아예 왔다고 성공한 케이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팀에 맞고 자기 모질한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를 데려다가 자기 선수라고 구색을 잘 맞춰서 잘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단점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데려다가 둘 데려다가 한 놈은 실력이 좋고 한 놈은 떨어지는데 돈 똑같이 줘야 되고 이놈은 불만서니까 뒷돈 달라고 그러는 거고 바꾸려고 하는데 풀이 제한적이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단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유계약제는 저희가 아까 그 감독 여기 나왔었는데 몇 년도에 자유계약제 했을 때 첫 해야 무슨 여기 사무장들도 계시지만 어느 팀은 얼마 줬다 어느 팀은 얼마 줬다 사실은 돈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게 점점 안정화 돼 가기 시작할 때 뒤집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게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딱 그 타임에 그게 바뀐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하나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NBA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성적 못하면 감독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게 경쟁이고 프로지 딱 똑같은 프로 안에서 맨날 똑같이 선수 데려다가 똑같은 돈 주고 재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계약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네, 유재석 감독께서도 자유계약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반면 이성호 감독께서는 아까 박종천 감독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 자유계약 선수 제도로 지난 10년 전에 뭐 타미카 캐칭, 오렌 잭슨, 그러니까 지금 NBA로 따지면 뭐 르브론 제임스가 와서 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또 외화 낭비 뭐 그런 부분도 지적하셨거든요. 궁극적으로 여자 농구에 좀 가장 알맞는 제도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도 외국인 선수 쓰면은 정말 좋은 선수 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라고 데려놨는데 정말 국내 선수보다도 못할 경우도 솔직히 많고 그럴 때 그런 WNBA 선수인데 이거 밖에 못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자 외국인 선수들은 풀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하고 못하는 그 단계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또 금융권 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너무 수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해서 좀 금액을 조금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는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저희 여자는 좀 그렇게 방향을 다시 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8개 질문 소화했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구단 관계자분들, 또 이제 대학교 감독님들, 또 여러 기자님들 많이 모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KBL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시청률이 떨어진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라고 했던 거는 심판의 판정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판 그 자격증도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저는 뭐 국제심판을 활동을 했었고 자격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시즌 초와 이제 1라운드가 지나고 나서 규정이 바뀌었죠. 그게 몸싸움으로 갔다가 파울을 불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약간 왜냐하면은 그 시도를 하는데 KBL이 너무 급하지 않았느냐 그 제도를 바꾸는데. 이제 유한 파울의 일괄성이 없었고 몸싸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애매모호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KBL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휘바에서 와가지고 뭐 그 부장이 온다 그러죠 내한을 해서 그래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랬다가 휘바에서 그 부장이 여기 1년 12달 상주하는 건 아니고 저도 왜냐하면 국제심판 자격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가서 실기 테스트와 뭐 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왔을 때 제도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체력적인 면, 콜에 대한 부분은 향상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왜냐하면 심판들도 그게 습관인데 호각을 불어넣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잠재의식이 있으면 과거에 했던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그것이 습관대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일괄성이 있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단발성으로는 휘바 테스트를 통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참 심판 문제는 저도 뭐 심판을 해봤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다만 그 금년에도 유한 파울의 일괄성을 갖자 몸싸움의 일괄성을 갖자 그랬는데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애매했을 때는 이 더블 파울을 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승패가 뒤바뀐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그 팀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KBL에서 조금 그 일괄성 있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물론 KBL에 지금 그 아마 휘바에서 위원장이 내한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왜 그런 불상사가 생기냐 하면 과거에 이제 조금 잘했다고 하는 그 경력이 많은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이 금년에 김영기 총재가 오면서 5명이 옷을 벗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는 조금 깨끗해졌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진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항상 또 소식을 많이 알려주시는 김동광 위원님이 계신데 생각이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심판도 프로 경기를 보니까 프로 선수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판정 자체도 예를 들면 감독이 보이는데 저 제스처를 거꾸로 한다든가 이런 건 심판이 프로답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도 잘 보기 위해서 위치 선정에 여러 가지 거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코트에서 이제 또 챔피언전까지 치르셨던 유재학 감독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용병 외국 선수를 보러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또 아시아 뭐 굉장히 뭐 또 NBDL 쇼케이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저희 모비스는 여름에 전주련을 꼭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일반 동네 심판을 부르는 게 아니라 NBA 심판들을 불러서 3명을 불러서 그 3명이 심판을 봅니다. 꼭 그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 농구의 그 심판들의 수준을 보면 국제대회 대표팀하고 국제대회에 가서 휘바루라고 적응해서 경기도 해봤고요. 그 사람 심판들도 봐봤고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심판들이 굉장히 잘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치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운동 그만두거나 새로 들어와서 이런 친구들은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간급 이상들은 저는 왔다 갔다 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심판들이 부지런하고 잘 찾아보고 콜도 정확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보면은 전체적인 실수를 따져보면 잘못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한국 프로농구의 규정이 매해 하나씩 바뀐다는 거 있습니다. 매해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를 바꿔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적응하는데 또 잘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혼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심판위원장께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잘못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무지하게 거기에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가 되면 뭔가가 또 하나 툭 튀어나와서 또 바뀝니다. 그러면 적응을만 하면 하나가 나오고 적응을만 하면 하나가 나오고 그 새로 더군다나 이전 거보다는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한 실수가 나오면 그 심판은 또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박한 점이 사람인데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심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열의가 없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계 여러 나라 심판 중에 KBL 심판이 제일 불쌍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 매번 규정을 바꿔서 그 적응할 만하고 바꿔줘야 되고 적응할 만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피바를 하나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뭐 프로농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안이 KBL에서도 몇 가지 내놨는데 결국은 아까 심판 얘기가 가장 대두되는 거지만은 물론 그 체력 테스트 통과해야 앞으로 출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휘바 규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마 지난 시즌보다는 금년 시즌에 보다 나은 그런 행정의 어떤 콜은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보는 바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좀 농구 발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뭐 김태환 님이 말을 잘해가지고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단 실무자들이나 감독들 이렇게 소통을 자주 많이 하시고 그 KBL에서 이런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스포츠존한테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전달한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다 농구 발전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현장에 있는 감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스포츠조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한국 농구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